파리 생제르맹이 UCL을 앞두고 이강인을 집중 조명하며 화제입니다. PSG는 11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위치한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6차전에서 레드불 잘츠부르크를 상대합니다. 현재 PSG는 1승 1무 3패로 25위, 잘츠부르크는 1승 4패로 3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PSG는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바뀐 UCL에서는 리그 페이즈 8경기를 치러 상위 8개의 팀이 16강에 진출합니다. 9위부터 24위까지 플레이오프를 거쳐 남은 16강 진출팀을 가립니다. PSG는 현재 25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 24위 안에 속하기 위해서는 잘츠부르크전 승리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요. 최근 루이스 엘리케 감독과 우스만 덴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와의 불화설로 팀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부진까지 겹쳤는데요. PSG는 최근 공식전 3경기에서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에서 상대적으로 약팀으로 평가되는 낭트와 옥세르전, 연달아 무승부를 거두며 무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츠부르크전 승리로 분위기 반전과 UCL 반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PSG는 이강인을 조명했습니다. PSG는 8일 구단 공식 계정에 대한민국의 테크니션 이강인 선수의 기술력은 어떠신가요? 라는 문구와 함께 이강인의 훈련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 속 이강인은 동료에게 패스를 받은 뒤 현란한 페인팅 동작을 가져간 뒤 가벼운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아울러 슈팅 장면 또한 함께 담은 PSG였습니다. 이강인의 발끝을 기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경기를 하루 앞둔 시점, PSG는 잘츠부르크전 출전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덴벨레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강인이 선발 출전한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다행히 이강인의 최근 경기력은 좋은데요. 지난 오세르전에서는 우측 윙어로 선발 출전해 67분을 소화하며 기회 창출 4회를 기록했고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까지 보여줬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모습의 이강인이었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도 이강인의 선발을 예측했습니다. PSG 소식을 전하는 PSG 컬처는 9일 이강인이 곤잘로 하무스, 바르콜라와 함께 우측 윙어로 선발 출전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프랑스 VIPSG 또한 같은 날 이강인이 덴벨레의 빈자리를 채워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PSG가 이례적으로 이강인을 집중 조명한 만큼 이강인은 필승을 위한 열쇠의 역할을 담당할 터인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을 기대해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국 매체 더미러는 올 시즌 현재까지 알려진 최고 연봉 톱10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파리지앵도 전세계 최고 연봉 톱10 중 올해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 스타 플레이어가 8명을 차지하고 여기에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가 가세한 정도라고 밝혔었는데요.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음바페가 1위였는데요. 사우디가 포함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6위는 리오넬 메시로 약 656억 원을 받습니다. 5위는 유럽 5대 리그 1위였던 킬리안 음바페로 연봉이 약 1021억 원입니다. 공동 3위는 은골로 캉테와 네이마르입니다. 사우디로 이적하면서 약 1458억 원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 1위는 카림 벤제마와 호날두입니다. 약 2917억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호날두는 맨유에서 쫓겨난 후 유럽 빅리그에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우디행을 결정했고 얼떨결에 올 시즌 빅스타들의 사우디 러시 길을 닦은 선구자가 됐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이강인은 주금 6,000파운드 약 889만 원에 연봉 31만 2,000파운드 약 4억 6,24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23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당시에는 연봉 등 계약 조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적료는 약 2,200만 유로 약 313억 원에 달하며 그중 20%는 새로운 조항에 따라 이강인이 연봉 외 보너스 상여금로 약 50억 원을 수령한다고 전해졌었습니다. 김민재는 2028년까지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적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연봉을 1,200만 유로 약 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절친 쿠보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주급 5,45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희찬은 5천만 원 수준의 주급을 받다가 최근 재계약을 통해 1억 5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3억 1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약 56억 원의 연봉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약 1억 800만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과 동일한 22세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맨시티의 혼란인데요. 맨시티 경기에 60%를 출전할 경우 주급으로만 6억 4천만 원을 받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 협회 올해의 선수상, 올해의 팀 등 다양한 보너스 조항이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보다 어린 세계적인 유망주 중 한 명인 레알의 카마빈가는 주급 2억 3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잉글랜드의 희망이자 최고 유망주 벨링엄도 레알에서 3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찐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음바페 선수는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요. 주급이 무려 19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금 재계약을 하거나 레알 이적을 하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측받고 있습니다. 리그앙에서 그 다음 연봉이 높은 선수는 덴벨레로 주급 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퀴뇨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등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강인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냥 연봉만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구단들도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선수들을 관리하곤 하는데요. 얼마 전 이강인이 먹방 유튜버 쯔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밝힌 구단의 체지방률 벌금 1억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방송에서 친누나 이정은, 개그우먼 김민경, 유튜버 쯔양과 삼겹살 먹방을 하던 이강인은 당시 스페인 팀에서의 선수 관리법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시즌이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체지방을 잰다며 체지방 몇 이런 식으로 재서 한도를 초과하면 벌금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벌금을 얼마나 내냐? 는 질문에 이강인은 진짜 많이 내는 곳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200만 원씩도 낸다. 그 말에 다른 멤버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많이 나오는 선수들은 막 400만 원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옆에 있던 이강인 누나 이정은은 선수들은 많이 버니까 조금씩 내면 사실 그냥 내고 먹지 않냐고 부연했는데요. 김민경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축구 선수들의 평균 체지방률은 11%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은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식단 관리와 운동으로 체지방률을 8%까지 낮췄다고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은 리그앙에서 16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나 점차 앞서 이야기했던 세계적인 유망주로 꼽히는 선수들과 같이 아주 많은 연봉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벨링엄, 홀란처럼 세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시즌 이강인이 엄청난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25일 공식 SNS를 통해 스트라이커를 제외한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 최다 득점 순위를 공개하며 화제입니다. 1위는 10골의 모하메드 살라였습니다. 이어 9골로 브래들리 바르콜라였고 8골로 브라이언 음베모, 메이슨 그린우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하피냐였습니다. 7골로 아데몰라 루크만, 콜 팔머였습니다. 이어 6골로 아메드 트라오레, 이강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강인은 10위였습니다. 올 시즌은 창의적 플레이메이커 유형인 이강인 선수가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어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기대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PSG는 이적 시장의 연이은 영입 실패와 엘리케 감독의 전술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레퀴프는 마뉴엘 우카르테와 랑달콜로 무안이 같이 대형 영입이 크게 실패했다라면서 그나마 이강인 같이 저렴한 영입이 터지면서 상쇄하고 있지만 지금은 역대급 암흑기이라고 우려했습니다.